네, 단기적으로 상당한 변동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전에 전략자산 이슈를 통해서 시장이 급등세, 몇몇 종목들은 폭등세를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금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꽤나 급격한 변동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바탕 끌어올린 것도 트럼프였고 이렇게 한방 더 밀어 눌러버린 것도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중국에 대한 10% 관세 추가, 이런 관세 전쟁이 본궤도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또 각 대상국들에서 보복 관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들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단방에 크게 압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요때였는데 소식 나오자마자 시장이 줄줄 흘러내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걸 통해서 이걸 악재 재료 삼아서 이 CME 갭이 메워졌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조금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는 시간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 횡보를 보이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 한번 크게 빠지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좀 더 고개를 쳐들면서 62% 바로 밑까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CME 비트코인 선물 이 갭이 엄청나게 역대급 수준으로 나와주면서 야 이것도 한번 채우러 가나 어쩌나 걱정이 됐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발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CME 비트코인 선물 갭이 채워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10,000 수준이라는 게 워낙 역대급 수준이어가지고 작년 8월에 기록했던 직전 최대 갭이 $4,000도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10,000 조금 넘는 그 갭이 관세 발표 이후에 단방에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현지 시간으로 CME 선물 84,650달러 부근에서 마감이 됐는데 3일에 비트코인 전략자산 이슈가 나오면서 95,000달러로 이게 시작을 하면서 $10,000 조금 넘는 갭이 발생을 했고 이게 이제 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채워지지 않고 바로 더 내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진짜 강세장, 진짜 불장에는 CME 갭이 채워지지 않고 바로 추가로 더 나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또 이렇게 채워지고 이번에는 뭘로 또 채워질까? 안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냥 나아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김없이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보면 CME 비트코인 선물 갭 이 상황도 참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안기는 것 같습니다. 번스타인 이번에 미국이 암호화폐 전략 준비 자산에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확실하지만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은 국가가 준비 자산으로 보유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공이 엄청 많아요. 이러다가 배가 이제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예전에 누가 그런 표현을 했었죠. 엘레노어 테레신가가 주방에 요리사가 너무 많아서 요리가 망쳐질 수도 있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전략자산 발표 이후에 거의 정말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아무나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 멘트를 막 날리니까 확실히 사공이 많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트럼프가 과연 이런 거 반론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던졌을까?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사공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미니의 타일러 윙클보스 XRP, 솔라나, 에이다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하나뿐이다. 역시 이번 알트코인 일부 대장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포함될 가능성인 거죠.
아직 이제 명령이 나온 지시가 나온 상황이고 이게 실제로 매수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까지는 아직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나온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의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TD 코엔,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 언급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았고 특히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과민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SNS 포스팅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 특히나 가장 처음 트럼프가 올린 포스팅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이건 트럼프의 포스팅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가 토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다. 나아가서 미국 정부가 토큰을 직접 매수할 계획인지 아니면 단순히 압수한 범죄 수익 암호화폐를 보유한다라는 의미인지도 명확하지가 않다. 3월 7일에 열리는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의 암호화폐 서밋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규제법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 초당적인 솔루션만이 암호화폐 업계가 필요로 하는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얘기를 담은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첫 번째 이 게시물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언급이 안 되면서 비트코인 전략 자산에 빠졌다. XRP, 솔라나, 이더리움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나왔던 게 혼선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사랑한다 이런 두 번째 게시물이 올라왔던 건데 어쨌든 약간 조율이 안 된 측면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고 그 방식, 하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아마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번 3월 7일 백악관의 크립토 서밋을 통해서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3월은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그래주면 참 좋은데 아직 크립토 서밋을 통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예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뭐 차분하게 겸손한 개미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탠다드 차트의 제프 캔드릭, 암호화폐 준비금 계획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더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2028년 연말에 50만 달러에 올려놓을 수 있다. 트럼프의 발표는 미국 주 정부들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촉진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비판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자면은 또 한없이 또 꼬투리를 잡을 수 있고 또 이해 당사자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멘트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당히 약간 지금 어느 정도의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하지만 또 트럼프는 트럼프기 때문에 아마 갈래치기를 확실하게 공개석상에서 하지 않을까. 이번에 젤렌스키 회담 때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잡음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그의 어떤 방식이라는 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스탠스와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일단 간단치 않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한다. 이런 걸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놓고 봤을 때는 어쩌면 투자자들이 좀 바라는 방향으로 교통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톰 리,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죠. 올해 15만 달러 돌파 전망을 나는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에 급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만약 시타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비트코인이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와 함께 바닥을 칠 수 있다. 이건 사이클 측면의 조정이고 3월 말까지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분기점이 3월 7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비 베일리, 중국이 자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위해서 2배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걸 위해서 1년에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면 굉장히 임팩트가 큰 내용이고, 어디서 루머 듣고 와서 이렇게 멘트를 날린 거라면 약간 그냥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하기 위한 수작질로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중국에서도 만약에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지정되고 실제 매수까지 이뤄진다라면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파워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긴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까지. 물론 어느 정도 규모로 매집을 하게 될지, 전체 사이즈,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만 놓고 보면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멍 때리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짜라면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 특히 이제 초보 개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급격하니까 이게 털리기 되게 쉬운데, 마음 털리기가 되게 쉬운 상황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이 조금만 줌아웃해서 바라보면 이렇게 큰 움직임들도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 이건 정말 어떤 시대적인 분기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재밌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채굴 기업 비트리버의 커뮤니케이션 총괄 임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준비금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는 대로 국가 차원의 준비금도 등장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데는 1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미 러시아 정부는 이 달러 제재와 관련해서 국제결제 제재 상황을 우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국제결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야 오히려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글로벌 어떤 패권 지형 자체가 약간 이건 뭐지 싶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출범 이후에.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은 중국과 러시아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특히 미국이 전략자산 이슈를 완전히 잘 정리를 했다라면 이런 상황도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3월 7일 첫 번째 백악관의 크립토 서밋, 누가 초대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인가, 이게 지금 되게 궁금한 지점이잖아요. 일단 논의 예상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있을 거고, 당연히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전 행정부를 되게 욕하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전략자산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직접 공개적으로 어떤 멘트를 날려주느냐에 따라서 강세 반전 랠리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정말 밋밋한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또 바닥 테스트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후자보다는 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엘레노어 테렛,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크립토 서밋에 대한 공식 초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참석이 예상되는 경영진 3명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직 공식적인 연락은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 지금 초대 대상 인원이 25명이래요. 25명인데 아직 공식 초대장이 발송이 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이게 또 발송받으면 나 초대받았어 라고 있는데 또 자랑질을 하는 경우가 막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곧 며칠 안 남았으니까 곧 초대장 전달될 거고, 누가 초대받았는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빠르면 오늘부터 언제 나와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소식이고, 그 자체가 의미 있는 또 재료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3월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달인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3월 6일에는 CFTC 포럼이 열리는데 주제는 토큰화 자산 RWA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3월 7일 백악관 크립토 서밋이고,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21일에는 SEC가, 정확히는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첫 번째 암호화폐 원탁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주제는 증권의 기준에 대해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엄청난 이슈들이죠. 이전 정권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그럴 법한 내용들이
지금 3월에만 이렇게 빡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백악관 그리고 실제 실무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SEC와 CFTC 법안을 통해서 규제 입법화를 담당하게 될 의회까지 다채롭게 지금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것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비트코인은 최근 79,000달러에서 저점을 기록을 했고 이미 20% 수준 상승을 했다. 이런 걸 보면 강세장에서는 25에서 30% 수준의 조정은 괜찮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8만 달러 중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렉트 캐피털 주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여전히 재축적 범위에서 주간 종가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번 하락이 저점 형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를 거치면서 93,500달러 가격 안정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안정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 현재 84,600달러에서 93,000달러 구간에 CME 갭이 형성이 됐는데 여길 완전히 메우지 않아도 지난주 저점인 78,600달러보다 높은 저점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이미 CME 갭이 채워졌고 84,000달러 부근에 있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적으로 폭등이 나왔을 때 너무 좋고 단기적으로 폭락이 나왔을 때 인생이 무너지고 이런 느낌이 들면 버티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거 진짜 최근 24시간 동안 이게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그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그때그때 정말 단기 트레이딩의 전략적인 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멘탈 잘 잡아야 되고 뭔가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이라는 거 조금 잘 챙기셔야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올랐다고 너무 좋고 조금 떨어졌다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러면 여기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티기. 그래서 그런 이 시장만의 특징, 특히 어제 전략자산 발표부터 이번에 CME 갭이 채워지는 과정까지 관세 리스크까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암호화폐 시장다운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번 움직였다가 크게 한번 정신없이 또 뱉어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시장인 건데 강세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패턴에 따라서는 강세장 초입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에 내 기본 전략이 단타라가 아니라면 단기 대응을 전문 트레이더 수준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면 단타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내 마음을 너무 내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시기로 이미 접어들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잘 챙기시면서 멘탈 케어 특히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